네, 앞서 많이 전해드렸죠. 정부가 어제 이제 폭염에 따른 누진제 한시적 완화 전기료 완화 방안을 내놨죠. 평균적으로 따져보자면 가구당 한 10,000원 정도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거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뜨거운 폭염에 비해 국민들의 반응은 어째 좀 뜨뜻미지근한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정부도 이런 지적에 대해서 할 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전력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도 않았고 또 누진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라는 건데요. 이번 정부의 누진제 한시적 완화, 과연 우리 집 전기요금은 얼마나 싸지는 건지, 더 나아가 누진제 개편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가천대 에너지 IT학과의 홍준희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인하 방안 보셨죠? 네, 봤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저희가 뭐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 폭염 사태에서 전기요금 부담이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가장 낮은 구간이 1단계 구간을 100kWh 정도 늘려드린 거죠. 지금 100kW 얘기하셨으니까 지금 3단계로 누진제가 구간이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그럼 각 구간이 늘어날 때마다 그 바뀌어지는 한도 폭을 100kW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기존에는 더 열어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구간, 거죠? 1구간이 1에서 200, 네. 2구간이 201에서 400, 400보다 넘으면 3구간이 되는데 가장 낮은 요금을 적용하는 1단계 구간을 1에서 300으로 늘린 거죠. 그러므로 2단계나 3단계는 자연스럽게 이제 겉보기로는 100씩 이렇게 올라가지만 1단계가 늘어난 효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핵심은 가장 낮은 요금 적용하는 구간을 넓혀줬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전기요금 누진제 이제 총 3단계인데 그러면은 어떤 단계 가구 수가 제일 많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대체로 2014년도 통계를 보면 1단계 한 41% 전체 소비자의, 2단계 54%, 3단계 5%였는데요. 아, 2단계가 많군요. 1, 2단계가 거의 95%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3년 전에서 이제 누진제를 개편하면서 최근에는 1단계는 줄고 2, 3단계가 늘어나서 한 10% 정도 늘어나서 2단계 이상 3단계가 한 59%, 그리고 1단계가 한 41% 이렇게 분포되고 있습니다. 2, 3단계가 많이 늘었군요. 이런 추세는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아까 화면에서 이제 그 한시적으로 완화되는 그 구간 설명이 좀 있었는데 다시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저희가 가정 예로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뭐 아이 둘이 있는 집안이면 사실 에어컨을 더 길게 틀어놔야 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뭐 에어컨을 틀다 보면 사용량 기준으로 봤었을 때 400kW 이상 사용하게 될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많은 기사에서 그런 부분에 주목을 해서 분석 기사들을 내놓기도 했었는데, 만약에 월 450kW를 썼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글쎄 이게 기존에서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대체로 3단계 구간으로 진입한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한 달에 한 2만 원 정도 할인이 되는 효과가 있고요. 2단계 구간에 머무르실 경우엔 대충 한 10,000원 조금 못 미치게 할인됩니다. 그러니까 사용량이 많을수록 혜택을 많이 보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제 얼굴이 화면에 들어가 있는데 제 가족을 예로 들어서 이렇게 가정을 해본다면 25.5%가 줄어드는 89,000원 정도에서 65,000원까지 할인이 되는, 그렇게 환산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있죠. 교수님? 그러니까 저런 경우는 대체로 이제 많이 소비하는 소비계층에 속하고요. 3단계 구간에 속하는 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가장 혜택이 많죠.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봐야겠네요. 전기요금 명세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할인이 되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전기요금을 덜 낼 수 있는 팁 중에 하나가 최근에 검침일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검침일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월초냐 아니면 중순이냐에 따라서도 전기요금이 많이 달라지나 사실 봐요. 그것을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지적하고 했던 것 같은데요. 의아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폭염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불복이 되는 거죠. 차라리 이것보다는 한전이 적극적으로 스마트 미터기를 빨리 보급을 해서 이미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게 전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미터기를 통해서 스마트한 방식으로 해결을 해주는 것이 더 옳은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디지털화를 시켜서 실시간 측정이나 그런 것들이 제한 없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죠? 될 뿐더러 이제 스마트 미터기가 되면
이제 폭염이라고 하는 건 33도 기온이 이상 지속이 될 때, 그 다음에 한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영하 12도 이하로 내려갈 때거든요. 그러면 폭염일, 그 날짜별로 폭염일이라든지 한파 같은 경우는 재난일이니까 해당 일에 대해서는 특별한 요금을 이렇게 계산해 준다든지 이런 방식이 가능한 거죠. 스마트 네. 미터기가 빨리 보급되어야 됩니다. 또 이번 인하 방안에는 사실 이제 저소득층 같은 이제 배려계층에 대한 대책도 포함이 네네. 됐거든요.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예, 주시겠어요? 일부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요. 네. 이제 아까 표에서 보셨다시피 이번에 누진 구간의 한시적 완화로 인해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분들은 네. 전기를 많이 쓰시는 소비자들이거든요. 네. 대략 2만 원 정도. 예. 그런데 전기를 적게 쓰는 1단계 구간에 속한 소비자들은 불과 몇천 원밖에 할인 못 받기 때문에 네. 무엇보다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그 형평성을 보완하는 대책으로 별도의 이렇게 지원 대책들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사실 이제 전기요금이 인하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 더 마음을 놓고 이제 에어컨을 틀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렇게 되면 또 전력 예비율, 그러니까 또 걱정일 것 같거든요. 예. 예, 우리나라 전력 예비율은 현재 문제가 없는 수준입니다. 네. 가령 올해 한파는 111년 만에 최고의 폭염이었죠. 그렇죠. 한파가 아니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 예비율이 얼추 10% 가까이 유지가 됐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한 기후 변화가 오더라도 원전을 2~3기 정도 멈춰도 무난하게 이렇게 지탱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전력 예비율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이제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데 변압기 설비가 있는데 이 변압기 설비의 용량을 과거에 이제 건축 기준 혹은 한전의 공급 규정이 3kW씩 주게 돼 있거든요. 한 가구당. 그래서 용량이 부족한 관계로 여기에서 이제 아파트 단지별로 나타나는 이제 화재라든지 정전 사고 이런 것들이 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인 전력 예비율의 문제는 없으나 네. 이제 국민들께서 실제 생활하시는 주거 공간에서 이제 사고가 나는 그런 문제들은 더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럴 수 있겠죠. 예. 뭐 일시적으로 전력 공급이 차단된다거나 뭐 그런 경우도 이제 종종 발생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BMW 사태와 마찬가지로 네. 올해 특별히 빈도수가 확 늘어났거든요. 네.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가령 1000가구 아파트의 경우에 과거에는 설비 기준이 1000가구가 2kW씩 혹은 3kW씩 쓰는 거로 변압기를 설치를 해놨는데 네. 앞으로는 1000가구가 5kW씩 이렇게 쓰는 상황이 오면 그것도 폭염에서는 일시에다 그렇게 쓰시거든요. 네. 그럼 변압기는 버티지 오래돼서 못하고. 터지는 게 아니라 용량이 너무 작게 설정돼서 터지고 있는 거거든요. 과부하가 걸리는. 과부하는 당연히 걸립니다. 따라서 현재 가장 중요한 장기적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네. 아파트 단지의 변압기를 리콜을 해서 빨리 설비 용량을 늘려주는 이 조치가 강구가 돼야 됩니다. 그렇군요. 변압기를 리콜을 해서 용량을 늘려야 된다. 지금 인하방안 얘기를 좀 더 해보면요. 지금 크게 보면 200kW, 400kW 이상을 쓰게 되면 뭐 2만 원까지 할인 효과가 있는 네.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아주 일부지만 500kW 이상을 쓰는 분들은 그런 소리도 하더라고요. 우리한테는 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500kW 이상을 쓰시는 분들이 혜택이 제일 큽니다. 앞서서 3단계가 제일 예, 혜택이 500 그거는 400kW 이상 사용하는. 근데 500kW를 제가 쓰고 있다면 네. 그전에는 401에서 500 구간에 대해서 한 300원 정도를 요금을 냈는데 그 100kWh가 1단계로 가면서 100원 정도만 내니까 킬로와트당 200원씩 할인이 돼서 총 2만 원 정도 할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부의 조치로서는 가장 혜택을 많이 보시는 소비자들은 500kWh 이상을 쓰는 소비자들이 혜택을 가장 많이 보게 그렇게 제도가 지금 발표가 된 겁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하면 오해하면 안 되겠네요. 그 그렇습니다.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뭐 누진제 기본 취지를 보게 되면은 이제 네. 전기를 많이 쓰니까 뭐 다시 말해서 전기요금이 좀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집은 조금 더 내자, 이 취지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요즘 보면은 뭐 에어컨만 트는 게 아니라 뭐 냉장고, 세탁기, 공기청정기, 다른 가전제품도 사용량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완화 기준 자체를 너무 낮게 잡은 건 아닐까요? 제 생각에는 담당 부처의 입장에서는 현행 누진제 제도하에서는 지금 임상적인 조치거든요. 네.
폭염을 재난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런 네. 임상적인 조치로서는 이런 정도가 최선이 아닐까 싶고요. 다만 지금 두 번째 반복되고 있거든요. 3년 전에 한번 반복됐고 지금 네. 반복돼 있으니까 이제는 이런 재난이 조금 더 많은 빈도로 찾아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다른 방안도 함께 강구를 해줘야 됩니다. 가령 이런 거죠. 평상시라면 요금제로 이렇게 대응이 되고요. 네. 재난이 올 때는 보험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가령 전기 재난보험 같은 걸 만들어서 네. 보통 달에는 소비자들이 그 보험에 가입해서 1,000원씩 더 거두면 1년에 한 12,000원 정도 더 내시는데요. 그렇지만 기온이 기준 33도를 올라가거나 영하 12도 이하로 내려갈 때 그 날짜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한 150원 정도의 요금으로 저렴하게 지금 그런 쓰실 수 보험이 있도록 시중에 있나요? 없지요. 이런 제도를 강구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안을 검토를 실제 하고 있나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업계에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아니 네. 보험업계가 아니라 정부가 정부에서. 이제 현행 누진제라는 요금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의 하나로 가령 이런 거죠. 일반적인 경제학 이론이나 시장에서 보면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요금을 받지만 네. 자동차 사고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데서는 보험으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재난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럼요. 재난이기 네. 때문에 보험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험이라는 거는 상시적인 요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다음에 국민들께서 가장 이렇게 신경 쓰시는 부분이 이건 것 같아요. 평상시에 이렇게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쓰는 전기요금에 대해서 깎아달라고 주장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네. 폭염이 와서 정말 살기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쓰는 말하자면 생존을 위한 필수 전기 소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비싼 요금을 받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가령 보험료율을 적용을 해서 폭염 날짜에 대해서는 뭐 얼마든지 쓰셔도 좋다. 다만 요금은 원가 수준으로 받겠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기 소비량이 확 늘어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에 들어가 있는 가전기구라는 걸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요. 네. 이런 제도적인 보완을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폭염과 같은 이런 일시적인 현상에 대해서 상시적인 제도를 고치는 방안으로 대응한다면 그것은 맞지 않는 방식일 겁니다. 이런 거에 맞는 제도라는 게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누진제가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하냐라는 논의로 이어질 것 같은데 누진제의 출발점은 사실 석유파동이었단 말이죠. 전기를 마음껏 만들어낼 수 없었던 과거에 전기 사용을 좀 억제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었지만 과연 이 누진제를 계속해서 이 시대에 적용할 필요가 있겠냐. 누진제 폐지 논란. 30-40년 전에는 우리나라에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에너지 자원의 수급 문제, 지금 말씀하신 유류 파동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전기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투자할 설비 투자비가 모자랐어요. 네. 그래서 누진제를 통해서 이제 설비를 이렇게 덜 투자해도 되는 방안으로 정책을 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누진제가 여전히 시대에 맞는 정책이라는 게 첫 번째로 미세먼지라든지 온실가스로 인해서 온 국민이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네. 그것을 위해서는 화석연료 소비를 줄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계와 지구 환경을 생각해서도 우리나라가 더 이상 화석연료 소비를 무분별하게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누진제를 개편해서 마음껏 쓰시는 것이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은 조금 좋아할 일이 수는 있으나 전체 세계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좋아할 일은 아닌 거죠. 그런 관점에서 누진제도는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대체로 전기라든지 통신, 수상화 수도와 같이 이렇게 네. 망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전력망, 수도망, 통신망이요. 이런 망 서비스의 경우에는 대량 소비자가 원가 부담을 늘립니다. 철탑도 더 세워야 되고 네. 수도관을 지하에 더 매설해야 네네. 되고 이거는 거의 전부 다 대량 소비자 때문에 생기는 거죠. 아파트 단지에서도 대량으로 소비하는 가구 때문에 변압기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대량 소비자가 원가를 유발시켰기 때문에 더 많은 부담을 하는 게 옳고요. 누진제를 폐지하면 또 하나 나쁜 것이 아까 1단계에서 1kW에서 200kWh를 상시적으로 할인받고 있거든요. 그거는 전기를 많이 쓰나 적게 쓰나 똑같이 할인을 받는 구간인데 이 할인 받는 구간이 없어져 버리면 취약계층, 그다음에 제대로 전기를 아껴 쓰시는 합리적인 소비를 하시는 소비자들이 오히려 전기를 많이 쓰는 소비자를 보조하는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누진제는 지켜져야 될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천대 홍준희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